네, 이제 만날 분이 있습니다. 예. 민병두 전 의원이란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동대문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죠. 예. 근데 신화적 존재입니다. 신화. 예. 2008년 때는 떨어졌어요. 예. 홍준표한테 졌습니다. 당시 맞상대가 홍준표였는데, 예. 근데 4년 동안 진짜 운동화가 몇 켤레가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래서 지역구 구민들이 민병두를 최소한 2번 이상 만났어요. 모든 유권자들이. 그래서 다음에 아주 넉넉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네, 선거 승리 신화의 주인공이자 또한 최고의 선거 전략 분석가다. 이렇게 평가해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와의 인연도 또 있는 거니까 그 대목까지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되겠죠. 우리 네네. 민병두 전 의원 저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소개 잘했죠? 일단은 저 본격적인 얘기 전에 의원님 그 홍준표 후보의 정계 은퇴 선언은 어제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2012년도에 출구조사가 나왔죠. 네네네. 그 개표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한 7, 8% 정도 이긴 걸로 나왔어요. 네네네. 30분 있다가 홍준표 그 당시에 이제 후보죠. 네. 정계 은퇴 선언했었죠. 2012년에? 예. 뭐야? 개표 방송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정계 은퇴 선언했어요. 예. 그때 이제 우리 사무실이 맞은편에 있었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28년 만에 처음 민주당이 이기는 거니까. 네, 그 지역에서. 예. 예. 그러고 그 당시에는 홍준표가 지금처럼 사람이 좀 노쇠하지 않고. 예. 저는 전성기 때거든요. 좀 개혁적이었고. 무슨 말이에요? 국적법, 아파트 반값,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 수석 최고위원, 당대표 아주 최고 전성기였는데. 네네네. 저희 사무실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4층 건물에. 예. 밖에 길거리까지 인산인해였어요.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근데 그쪽 사무실은 나중에 어디 오마이뉴스인가 보면은 한 6, 7명이 있었대요. 예. 기준도 알고 아무도 안 온 거죠. 무너질 때는, 국가가 무너질 때는, 성이 무너질 때는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예. 홍준표 씨가 사람들 왜 이제 시의원, 구의원 보고 야, 다들 들어가라. 예. 그러니까 아직 근데 개표 방송 봐야죠, 저게. 그리고 이제 출구조사 나오니까 30분 후에 은퇴 선언했는데 트위터로 날렸어요, 은퇴한다고. 예. 그리고 그 트위터에 댓글이 몇 개 붙었나 봐요. 네. 아니, 그동안 도와준 주민들한테 그동안 저를 3번이나 선택해준 주민들한테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그렇게 정계 은퇴 선언하냐. 네. 그때는 다시 올렸어요. 그동안 저를 지지해준 주민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집은 바로 내놨어요. 집은 원래 동대문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 바로 집을 내놓고 부동산에다가 한 달 후에 이제 그 주민들한테 또 마지막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광화문에 사무실 내놓고 공사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다 6개월 후에 자리가 비니까 또 빨리 가서 이제 도지사 저거. 그해 12월에 경남도지사 또 보선에 출마했었어. 그러면 그러니까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게 무의미해지는 일을 그 당시에 또 벌였던 건데 이번에도 그건 마찬가지겠네. 못 믿으시겠어? 패턴이 비슷한 게 그래도 탈당은 하지 말아야죠. 96년도에 이제 그 당에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30년을 거기서 자기를 국회의원을 국회의원 8번, 그다음에 도지사 2번, 시장 1번, 대통령 후보도 1번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고마워. 그런 당이면은 어쨌든 평생 당으로 남아야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인사도 없이 주민들이 지적하니까 다시 트위터에다가 주민들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것처럼 알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 당이라는 데가 있어갖고 제가 이만큼 성장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선택을 못 받았지만 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그 당을 위해서 평생 그 당원으로서 평생 당원을 살겠다. 지금까지는 과실을 다 누렸지만 이제 자기가
평생 당원으로 병통 역할을 하려면 병통 하려면 문재인 노사 하면서 하겠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원고까지 다 써주셨네 우리 민병도 의원님께서. 네. 아니 공지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네.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아니 이번에도 뭐 은퇴 선언, 정계 은퇴 선언은 안 믿으시겠어요, 민병도 의원님은? 기회만 온다면 또 다시 돌아오겠죠. 아니 근데 그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 보고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서울시장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 찍고 이제 송파 문정 찍고 동대문 찍고 경상남도 찍고 대구 찍고 다시 이제 서울 찍겠다고 하는데 무슨 서울시장 뭐 그런 건 불가능할 거고요. 운이 좋아서 네. 어디 마침 보궐선거 이런 때 네. 나오면 그런 건 그냥 탐해볼 수 있다고 봐요. 예. 기회가 있으면 안 할 사람은 아니에요. 예. 아니 죽을 때까지 정계 은퇴는 불가능해요. 쉬고 있을 수 있겠어요? 모르지 유튜브 채일지 모르죠 뭐. 홍민 이사장님하고 강력한 경쟁자가 됐으면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의원님. 서로 초대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에요, 별로. 아니, 의원님, 네.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김문수 한동훈으로 이렇게 좁혀졌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까지 이제 반반인 거죠, 반반. 네네네. 이제 밥상을. 네. 반반 치킨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걸로. 반반 치킨, 예. 이제,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이죠. 예. 일단, 칭탄과 반탄을. 네, 찬탄과 반탄. 네. 칭탄과 반탄을 반반으로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은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 밥상을 차려놓고 최종적인 고민을 하겠죠. 우리가 이제 가서 뭐라고 하죠? 웃자면 시키잖아요. 고민될 때. 예. 그리고 옆에서 보니까 짜장면 먹는 사람 그저 맛있는 거 같다고 짜장면을 갖다 시킬 거, 우동을 시킬 거 그러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네. 형국은. 근데 작년 12월 3일 날 계엄 직후에 바로 직후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돌았어요. 제가 그쪽 사람들 좀 만났었거든요. 예.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 당시 김문수가 뜰 때가 아니에요. 네. 김문수 장관은 국회에서 본회의 답변 시에 서영교 의원이 국민들한테 사죄하라고 다 일어서서. 글쎄 말이에요. 그때 김문수 장관이 안 일어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사진 하나로 뜬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역사가 요동치는 순간에는 어떠한 장면, 어떠한 스틸 사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역사를 갖다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정나원 목사가 또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20년 전에 하나님이 김문수를 선택한 걸 봤었다고. 네. 근데 그건 최근 얘기고 그 당시 이제 홍준표가 될 거라고 본 거죠, 무조건. 그렇죠. 그땐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준석하고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이준석이 이기는 시나리오. 예. 요거 그때 이제 구상하는 사람들이 한 그룹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3년 전에 윤석열을 만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유승민이 최고의 카드다. 근데 유승민을 당에서 선택하게 하려면 박근혜가 그래서 박근혜가 유승민 사면한 어떤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네. 그래갖고 이제 박근혜가 설득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유승민을 대타로 내세울 생각을 했었다. 유승민을 갖다 최종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기존의 자기 후보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야, 굉장히 상당한 정치적 상상력인데요. 유승민을 내세울 생각을 했다. 원자가 있는 정당이니까. 예. 자기네 후보로는 안 되니까 이준석이든 유승민이든 갖다 만들어야 한다. 두 그룹이 이제 그때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버전업이 된 거라고 봐요. 지금 한덕수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인물이 하나 새로 생기니까 한덕수 갖다 놓은 거고. 근데 한덕수를 넣어갖고는 제가 볼 때는 선거판을 흔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할아버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이고. 근데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이준석이 국힘에서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3자 대결로 이제 판이 정리되면 이준석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이준석의 그 활동이 그때부터 두드러진다? 네, 그때부터 지지율이 조금씩 오를 거예요 아마. 그 지난번 총선 때도 보면 공영훈 후보하고 이준석하고
차이가 꽤 있었는데, 네. 야, 그 마지막 선거 6일 전에, 이제 마지막 6일 전까지 여론조사 한 번만 공표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마다 9% 차이 났었을 거예요. 좁혀지기를. 예. 야, 이게 한 5일인가 6일 남겨놓고 이게 달러 붙을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예. 공영 후보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그걸, 넘어서더라고요. 예. 근데 자기 고정 지지 기반인 데다가 SNS 파워가 있으니까, 예. 막 치고 올라오면 마지막에 그런 한덕수하고 김문수 중에 예. 한덕수하고 한동훈 중에 누가 되든 예. 마지막에 이준석하고 단일화 시나리오를 갖다가 고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 만약에 국힘의 최종 후보 예. 하고 단일화해서 이게 승산이 없으면 이준석은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안 할 거예요. 저 완주할 거예요, 완주. 예. 왜냐하면 탄핵 정당하고 같이 해갖고 예. 거기서 자기가 손을 들어주는 형국이 되면은 네. 자기 미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준석이 만약에 1, 2승산이 있다, 본인이 네. 단일화해서, 그러면 이준석이 응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마지막 남아있는 유일한 변수라고 봐요. 그러면 확실히 민병도 의원님께서는 한덕수 변수도 있다라고 보겠지만 이준석 변수가 오히려 더 이 선거판을 조금 흔들 가능성은 뭐 일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한덕수 변수는 뭐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다. 네. 야, 근데 이게 국민의힘 후보로는 안 되고 결국 한덕수하고 합해야 되는데 한덕수만으로도 안 되고 이준석하고 합할 때 이제 민주당이 위협이 되면 요게 이제 사실은 대선에 남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된 거죠. 네. 탄핵이라고 하는 우리 내란이라고 하는 굴레를 쓰고서 그 후보로는 승산이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정당은 진짜 외부에서 모든 후보를 다 끌어와요. 본인 정당으로 안 되니까 다 끌어와가지고 승부를 봐야만 하는 대선에서 큰 선거에서는. 예. 김영민 이사장님 어디서 글 한 번 쓴 거 아니에요? 저요? 아니, 그 당은 한 번도. 자기 후보를 갖다가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을 구속시킨 검사를 또 데려온 이런 뿌리가 없는 정당이에요. 근본도 없고. 박정희, 노태우도 당을 점령한 사람. 김영삼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주의의 한계가 거기서 오는 거라고 봐요. 첫째는 우리나라 보수는 뭘 지키겠다, 뭔 가치를 만들어서 형성된 정당이 아니에요. 공산당 때려잡겠다. 이걸로 정당이 이제 성장을 해온 거고 발전을 해온 거고 하나는 보수였던 원래 가치라는 게 없는 집단이죠. 네,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 당을 움직이는 주류가 없어요. 주류가 없어요. 민주당은 그 동교동계. 그 1971년도에 이제 세대 교체를 해갖고 DJ가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2002년 노무현 돌풍이 있을 때까지. 안방을 갖다 차지하고 있었죠. 주류였던 거죠, 주류. 어쨌든, 근데 1971년 세대 교체를 통해서 형성된 집단이에요. 정통성이 있었죠. 그다음 2002년 노무현과 함께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386. 이제 동교동 보고 방을 빼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한 2002년부터 이번 총선까지, 그러니까 22년 방을 지켰죠. 시민사회 뭐 이렇게 합쳐갖고 이렇게 한 덩어리가 이제 안방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2024년도에 이제 책명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안방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정당의 야당사를 보면 그 주류가 바뀌어요. 어쨌든 그 주류가 잘했든 못했든 뭔가 책임을 지고 당을 이끌기도 하고 국가를 이끌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 당을 보면 누가 주류지? 그 당을 움직이고 생산해오고 그 당의 생각을 만들고 후보를 만들고 그래서 그 당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온 주류라고 하는 가닥이 안 보여요. 맞습니다. 보입니까? 그게 정체성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주류가 바뀌니까 뭔가 자꾸 면모를 일신하는 듯한 뭐 계속 자기 혁신을 하는 듯한 그런 착각에 또 빠지게 만들고 말이죠. 그거죠, 그러니까. 소를 한 거죠. 그걸 주로 검사들이 그 일을 하는 거고.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시잖아요. 검사는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남의 과거에 대해서만 생각해 본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것인가, 놔줄 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의원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대선 결과 예측이 되시죠? 예. 누가 됩니까?
그거는 지금 이재명 시대가 이제 열리지 않겠습니까? 한 몇 % 가능성 보세요? 그건 불변이죠, 불변. 불변. 예, 100%라는 얘기죠. 100% 예.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네. 집권 후 100일을 어떻게 할 건가, 2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걸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6월 3일에 승부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100일 안에 이 정권을 성공시키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예. 그래서 소라변설에서 무슨 윤석열 내란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예. 어떻게 미래를 만들 것인가. 우리가 자그마한 차이, 자그마한 사상과 이념 갖고 싸우는 거는 구차하고 초라한 일이다. 세계로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대한민국이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것만 쭉 줄창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갖다가 하면은 그거는 지금 현실에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빨리 앞으로 100일, 앞으로 1년, 그리고 5년을 갖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라변설도 그래서 그렇게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빨리 이제 스튜디오 모셔야 되는데 지금 조금 어떻게 좀 치료 중이신 게 있어가지고 이게 중병은 아니고 그 마치시고 저희 스튜디오 한번 나오셔서 긴 시간 좀 말씀 나누시죠.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